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 나눌지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자동차 섹터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어제 현대차가 4% 가깝게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이번 하반기에는 자동차주 한 종목은 좀 담고 가야 된다, 이런 시각의 목소리가 있어서 제대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쉬었다가 어제 이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주가 흐름 봐주시죠. 예, 뭐 자동차 관련주들이 그동안 시장에 있어서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식에 비해서는 장기간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 답답한 흐름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뭐 글로벌 판매량 증가라든지 아니면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맞부딪히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초 대비해서 크게 오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제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들 좀 보여줬고요. 오늘도 뭐 약한 흐름들 잠깐 보여주긴 합니다만 어제 오름폭에 비하면 약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하반기로 접어드는 증시 시장인데요.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랜 침묵을 깨고 이제는 기지개를 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겠는가. 아무래도 그 실적들이 개선되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는 횡보세를 탈피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강세는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라 이제 확실하게 진바닥을 만들어낸 시그널 정도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그동안 발목 잡았던 요인들이 해소가 됐는지, 이 반등이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음. 뭐 스토리보다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글로벌 판매량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 글로벌 판매량 증가 속도가 여타 다른 업체보다 가파르다 이렇게 좀 표현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부에서 우려하는 반도체 부족 현상,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같은 경우 물론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은 이슈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에 발목을 잡을 요소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차량이 갖고 있는 특징이 일단 그 소비자들의 선호가 로 인해서 채택이 되면 기다린다라는 어떤 재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다라는 거죠. 하나의 모델이 마음에 드는데 그걸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모델로 바꾸는 경우는 자동차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현재 지금 다양한 신차 라인업을 펼치겠다라는 게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된다라면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은 더욱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동차주들의 반등세는 이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 부족 현상과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고, 그리고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친환경이라는 큰 트렌드에 어떻게 발맞출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지난해 이 정부 주재로 있었던 한 행사에서 정의선 부회장이 이 브리핑을 하면서 현대차가 제대로 또 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현대차 그룹주들 어떻게 친환경에 발맞추고 있는지 그 전략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뭐 일단 알려지다시피 이제 수소 부분에 있어서 수소차가 강력한 뭐 경쟁 차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정의선 부회장이 전기차 시장에서도 글로벌 5위 안에 들어가겠다 이런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동시 개발 이러한 것들이 현재 지금 중요시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발맞춰서 현재 지금 그 하이브리드이라든지 EV6라든지 전기차 전용 모델들이 이제 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의 점유율을 높이겠다. 국내에서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보다 오히려 현대차의
전기차 점유율이 더 높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친환경차가 아직까지 충전소 문제라든지 이러한 뭐 인프라 문제가 조금 걸림돌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막대한 자금들을 쏟아부으면서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도 조만간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도 점점 좀 단단하게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고 봐주셨는데 오늘도 보면은 차량용 반도체 쪽에 해성 DS나 뭐 이런 종목군들은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하더라고요. 이 자동차 부품주들도 현대차 그룹이 움직이면은 같이 좀 주목을 받는데 이쪽 관련 섹터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제 부품 업종들도 관심을 좀 폭넓게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친환경 관련된 부품 업체들은 주가 상승폭이 그동안 뭐 일부 있기는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전방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뭐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부품 업체들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이제 주목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예로 글로비스 예를 들어드리면 글로비스 같은 경우 현재 지금 현대차가 운송해야 되는 수출 물량이라든지 반제품에 대한 물량에 대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현재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기존에 대비해서 업황 개선 속도가 가파르게 증권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리포트를 잇따라 내고 있는데요. 이런 예를 들어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운송업체조차도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라면 부품 업체들까지도 충분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따라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상승의 배경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인수 효과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이번 인수가 가진 의미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시적인 호재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중장기적으로 눈여겨봐야 될 부분으로 판단하시나요? 일단은 일시적인 요소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로봇 회사라든지 아니면 그 좀 좋은 회사들이 자동차와 연결이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상징적인 요소는 분명 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환점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어떤 것들과 융합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 들어오기까지는 현실적인 벽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 로봇 업체 인수와 관련해서는 좀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주가에 영향 미친 걸로 보시네요. 그러면 향후에 관련된 종목군들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할까요? 일단은 개인적인 견해는 저점을 일단 형성을 했고,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키 맞추기 차원에 있어서라도 상승 속도가 좀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장세가 뭐 하루에 7, 8%씩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아니다 보니까 조급한 마음을 좀 가지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유자 영역에서 갖고 계신다라든지 아니면 신규 뭐 진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양호하게 편입이 가능한 그런 주식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현재 주가의 위치라든지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 다른 대형주 대비로는 강한 편이잖아요. 뭐 기아도 거의 10년 내 최고치 수준 와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크게 멀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괜찮다는 시각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글로벌 시장 내에서 정의선 회장의 로드맵이 5위 안에 들어가고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 2위까지도 넘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국차의 위상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은 기후에 지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어느 정도 나왔네요. 오늘 큰 그림 그려주세요. 시장은 일단은 박스권 장세가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대형주들이 서서히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들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하단을 깨고 내려가기보다는 상단을 계속해서 도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그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의 공략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시장 자체, 이 지수에 대해서는 박스권을 한동안 그릴 것이지만 저점이 점차 높아지는 모습,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잠시 쉬어가는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상승 국면 속에서 자동차주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로 판단을 했는데요. 이제 제대로 좀 바닥을 다지고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자동차주에 대한 관심 권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내용들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이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 코스닥의 강세로 구도가 확실하게 좀 굳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장 마칠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